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이렇게 또 하루가 또 이제 시작되네요. 새벽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6시 영상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월요일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 시작하시고, 날이 매우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독감 조심하시길 바라요. 티 나지 않게 진국인 사람도 있어요. 진국. 어떤 사람들이 진국인지 한번 간략하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 감정적이지 않대요. 감정적이지 않다.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이성적인 판단을 앞세우기 때문에 이 말과 행동이 날뛰지 않고,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어도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감정을 스스로 조용히 다스린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은근하게 배려하더라. 은근하게 배려한다는 겁니다. 약속 장소를 정할 땐 상대의 교통편이 편리한 곳으로 조용히 정하는 센스가 있고, 상대의 기분이 울적해 보이면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해서 그 메뉴를 제안하는 다정함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자신의 색깔을 바꾼대요. TPO라고 하죠. 시간, 장소, 상황. 이거에 맞춰가지고 스스로를 꾸미고 이 처신할 줄 아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 그 상황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기 때문에 누군가의 눈에 요란하게 띄지 않는다는 거죠. 인성 좋고 다정한 사람들이 그 눈에 잘 띄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상대를 은근하고 조용하게 배려하면서 상황에 잘 맞출 줄 알기 때문입니다. 물건 한두 개만 실은 빈술에는 덜컹덜컹 요란하게 굴러가는데, 이 물건을 한가득 실은 그 술에는 결코 요란한 소리를 내지 않듯 진짜 좋은 사람은 조용하고 은은하게 우리 곁에 머무는 법이라는 겁니다. 맞나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네요. 티내지 않도록 살아야 하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삼성과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이 있고 해서 한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반도체 관련된 얘기들도 있고, 한국의 반도체는 지금 보니까 대만보다도 밀리는 것 같아요. 대만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이게 냉정한 현실이 아니냐, 이렇게 쓴소리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요즘 보면 애플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회사가 어딜까요? 예전에는 그 삼성이 그렇게 돈을 잘 벌었는데, 지금은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이 좀 뒤처진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보루인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경쟁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아주 위험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결국은 삼성전자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기술의 경쟁력과 가버넌스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지난해 그 하반기 외국인들이 한 18조 원 정도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를 끌어내렸고, 기술기업인 삼성의 기업 가치는 청산 가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추락을 했어요. 25년간 반도체 시장을 분석한 그 투자증권의 그 리서치 센터장이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잘 살펴봤습니다. 결국은 뭐냐, 대만에 뒤처지고 최악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삼성이 옛날 같지 않다는 게 문제다. 삼성전자가 기술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내부의 알력 다툼이 심해지면 그때는 더 큰 위기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경고도 하고 좀 걱정하는 듯한 뉘앙스네요. 이 정부나 업계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우리 반도체가 강하지 않다는 거죠. 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바꿔 말하면은 삼성전자가 위기라는 이야기다, 뭐 그렇게 경고를 하던데, 세계 반도체 공급망을 전체 분석한 그런 산정한 매출액의 각국 그 비중을 통해서 한국 반도체의 위치를 한번 보는 겁니다. 미국이 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정도고, 대만이 22%, 한국이 한 10% 정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냉정하게 보면은 한국은 매출이 대만의 절반 정도더라. 2분의 1이라는 거네, 결국은. 특히 삼성의 위치를 두고 2018년 이후 급속도로 경쟁력을 잃기 시작을 했고, 지금은 모든 사업 분야에서 경쟁력이 뒤처졌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이 시장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매몰 비용을 당겨서 일시 반영을 했고, HBM의 대응이 또 실패가 있었고,
파운드리 수율의 부진, 그리고 고객 확보 실패, 그리고 비메모리 부분에서 이 대규모 적자가 발생한 것이 겹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삼성이 비메모리 부분을 강하게 이제 지적을 하더라고요. 막대한 투자를 했음에도 파운드리에서 전혀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죠. 이 경쟁사 대만의 TSMC와 달리 파운드리 사업 분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객과 경쟁 구도가 된 것을 부진의 원인으로 보는 겁니다. 대만의 TSMC는 애플과 엔비디아 등 세계 최고의 회사랑 일을 하면서 수율이 점점 좋아지는데 삼성은 고객은 없고 장비 의존도만 높아지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 삼성의 주가가 추락한 이유에 대해선 HBM이 아니라 이 D램이라는 본원적인 문제가 더 크게 있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대거 매도한 거 아니냐,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그 가버넌스도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재용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의 변화에 맞춘 기업 전략보다는 이 재무팀과 관리팀의 영향력이 좀 세지고 이 조직 문화 자체도 느슨해가지고 나태해진 측면도 있다고 지적을 하는 거죠. 최근에 미국의 대중반도체 규제 등 통상 정책과 중국 기업의 추격으로 반도체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그 대해서는 이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 자체에 있다고 보는 거죠. 압도적이던 삼성이 옛날 같지 않고 다른 산업도 뒤처지다 보니까 더 크게 휘둘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삼성이 다시 원초적인 기술력을 회복하느냐 달려 있는데 여기서 물량 공세에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기술에 투자를 하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직하게 투자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 삼성전자의 실적이 바닥권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반등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기술력이 답보 상태인 PC하고 스마트폰의 수요 부진과 이 반도체 재고 증가로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전환이 지연되고 있지만 상반기에는 재고가 조정이 되면서 하반기부터는 반등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순매도 올해 들어서는 일단 멈췄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더라도 수익은 제한될 것으로도 보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이 고성능 HBM 테스트는 통과하겠지만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엔비디아가 올해 필요한 물량을 이미 SK 하이닉스에 할당했다. 그래서 HBM의 퍼스트 밴드는 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리고 삼성전자는 그 다음이라는 것이 아주 뼈가 아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이 따라가지 못하고 삐끗하면은 암담하다는 거죠.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한다. 아주 진짜 뼈 때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유심히 보니까 상당히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네요. 진짜 그 현실을 직시하고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가전 모빌리티를 넘어서 일상으로 이제 인간과 유사한 유형의 대화까지 몸 비틀기, 뭐 뜀뛰기, 계단 오르기, 뭐 감정 케어, 보행, 재활 기능, 뭐 등등 해가지고 세계 각국의 로봇 기술 이 각축장, 이 각축장이 열리고 있었죠. CES 2025에서. 보니까 하여튼 대단했어요. 뭐 관람객들이 너도나도 악수를 기해서 손을 뻗었다고 하는데 인기를 한 몸에 받은 주인공은 유명 연예인도 기업인도 아니었다. 결국은 로봇이었다는 거네요. 보니까 중국 로봇 기업 유니트리가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G1이 이 전시 공간을 누비면서 손을 내민 사람에게 다가 악수도 하고 손을 움켜쥐고 흔드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신기했다고 합니다. 키가 한 127 정도, 무게는 35kg 수준의 그 보급형 로봇인데 이 G1은 몸을 비틀고 뛰어오르고 계단을 오를 수 있다고 하네요. 키가 180에 달하는 이 회사의 또 다른 모델 H1은 지난 6일에 젠슨왕 엔비디오 CEO의 기조 연설 무대에 다른 13개의 휴머노이드 로봇과 함께 섰다고 합니다. 지난 10일에 막을 내린 CES 2025는 AI 일상으로 성큼 들어왔음을 깨닫게 하는 기술의 장이었죠. AI는 가전 모빌리티를 포함해서 모든 영역을 파고들었고 이제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를 예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로봇 쪽에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그 삼성전자 그 사내벤처 모듈로라고 있는데 모듈로 이거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로봇 개발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필수 부품인 모터와 이 링크를 모듈화한 로봇 개발 플랫폼을 선보였다고 하는데
이 다양한 형상의 로봇을 레고처럼 빠르게 조립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요번에 그 한종희 부회장은 휴머노이드 계획이 빨라질 것 같다. 우리도 휴머노이드까지 같이 간다. 전반적으로 올해 CES에서 한 방이 없었다는 평가도 있지만은 앞으로 로봇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삼성전자도 이쪽으로 투자도 많이 하고 R&D에 좀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로봇 시대가 빨리 올 것 같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즐거운 월요일 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